네, 안녕하세요. 오케이컷 권정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홍보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네, HP에서 노트북을 대여해 주셨는데 이 HP MB16 제품을 모델로 촬영을 했고요. 이 HP MB16으로 편집까지 해봤습니다. 이 편집해보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느낀 점도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편집을 시작해 볼게요. 네, 촬영본은 XF-ABC 코덱이랑 H265 코덱이 섞여 있습니다. C70, 3840, 2160, 422 10비트의 롱곱으로 두 컷 촬영했고요. 나머지 컷들은 EOS R5에 3840, 2160, 422 10비트 HDR PQ 모드로 촬영을 했습니다. 타임라인은 1920, 1080으로 만들었고 프레임 레이트는 29.97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참고로 이번에 편집에 사용한 이 HP MB16 노트북의 경우에는 DCI P3의 광색역을 지원하는 4K OLED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 광색역 공간에서 작업을 하진 않을 예정이라서 옵션에서 디스플레이 컬러 매니지먼트를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과채도로 보이던 이미지들이 원래 색상을 되찾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설정은 이 정도로 해주고 첫 번째로 촬영용 소스들을 기획했던 컷 순서대로 붙여 넣어주세요. 시간이나 연결 같은 거 일단 신경 쓰지 않고 소스 모니터에서 흔들림 없이 괜찮게 찍힌 부분들을 위주로 러프하게 끌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쓰고자 하는 소스들을 분류해준다 뭐 그런 마음가짐으로 타임라인에 대충 설컹설컹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올려놓은 소스들을 잘 다듬어줘야 할 차례거든요. 한 컷 한 컷 살펴보면서 효과들을 적용해 줄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 컷은 완전 픽스로 촬영한 영상이에요. 영상에 움직임이 없으면 뭔가 영상 같지가 않잖아요. 영상 계속 움직여야 뭐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영상 같이 보이기 위해서 두 가지 효과를 적용해 줬습니다. 우선 시작 부분에 디졸브 효과를 적용해서 어둠 속에서 제품이 서서히 드러나도록 해주고요. 영상의 스케일을 조정하고 키프레임을 잡아가지고 서서히 줌인이 되면서 들어가는 느낌을 만들어줬어요. 저는 우선 이런 키프레임을 잡을 때 대략 10% 정도의 크기 변화를 만들어서 플레이백을 해보고 상황을 봐가면서 조절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컷이랑 붙여보면서 대략적으로 이 줌인이 되는 호흡을 한번 재본 후에 컷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컷은 노트북이 돌면서 로고가 보이는 샷인데요. 초반에 로고가 보일 때까지 정속도로 그냥 쭉 보여주면 너무 오래 걸리고 지루하기 때문에 스피드 조절을 해줘서 로고가 안 보이는 부분은 좀 빨리 감기를 해줄 것입니다. 타임라인의 스피드를 조절할 클립의 크기를 키워주고요. 우클릭하면 제일 아래쪽에 쇼 클립 키프레임스, 그리고 타임 리매핑, 그리고 스피드로 들어가가지고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동그란 점을 눌러서 마커를 생성하면 이렇게 마커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마커를 살짝 벌려주면 속도가 변하는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커 간격이 크면 속도가 서서히 변하는 거고, 마커 간격이 작으면 속도가 급격하게 변하겠죠. 그래서 적당히 마커 간격을 벌려준 후에 우선은 뒤쪽은 정속도로 둘 것이기 때문에 앞부분의 속도를 올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그 중간에 생긴 선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쭉 들어 올려줍니다. 그럼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재생을 계속 해보면서 원하는 속도감에 맞도록 세팅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플레이백을 해보면 노트북이 획 돌면서 로고까지 빠른 시간 안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음 컷이랑 트랜지션을 이어주려고 로고를 보여준 다음에 다시 속도를 올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샥 돌아서 살짝 보여주고 다시 샥 돌아서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커를 찍고 뒷부분 줄을 잡고 위쪽으로 쭉 올려주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마커 간격을 안 띄워주게 되면 속도가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 마커 사이를 좀 벌려주셔야 좀 더 자연스럽게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커 사이에 있는 점을 클릭하시면 커브를 조절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S자로 커브를 만들어 주시면 속도 변화가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효과를 이렇게 적용하고 나면 앞에 컷들이랑 연결해 보면서 꼭 플레이백을 해보시면서 효과들이 어울리게 매칭되는지 꼭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괜찮죠. 그 다음 컷은 탑뷰로 노트북이 돌아가는 모습인데요. 이것도 마지막 타이밍에 로고가 똑바로 보이도록 타이밍을 맞춰줄 겁니다. 그리고 저번 컷과 트랜지션도 연결되게 할 겸 지루하게 돌아가는 부분도 줄여줄 겸 속도 조절부터 해줘 볼게요. 마커 찍고 속도 조절해주면 됩니다. 속도는 마음에 드는데 그래도 좀 더 효과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스케일 조절로 줌 아웃이 확 되는 효과를 주고 싶은데 효과가 먹지가 않습니다. 이게 타임 리매핑 효과를 적용한 클립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먹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땐 네스트 시퀀스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클립을 우클릭하고 네스트 시퀀스를 만들어 주신 후에 스케일 조절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스케일 조절이 잘 적용이 되죠. 처음에 확 줌아웃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시점부터는 조금 천천히 줌아웃이 되도록 키프레임을 잘 잡아서 조절을 해주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미지들이 움직이게끔 하기 위해서 최대한 조금씩이라도 키프레임을 주셔서 움직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촬영할 때 노트북이 살짝 아래에서 위로 찍힌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이제 왜곡이 생겨버려가지고 좀 예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이걸 바로 잡아 주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바로 잡는 방법은 효과에 베이직 3D라는 것을 적용해 주시고요. 효과 중에서 틸트를 조절해서 왜곡을 살짝 보정해 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이 뚱뚱하게 보이던 이미지가 좀 이렇게 들어 올라오면서 반듯하게 왜곡 보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도 이미지들의 살짝씩 스케일로 줌인 혹은 줌아웃 효과를 주면서 영상들의 컷을 넘길 때 자연스럽게 동적인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부분은 또 포트 부분을 촬영했는데요. 조금 동적인 느낌을 더 주기 위해서 이번엔 단순 스케일이랑 포지션 뿐만 아니라 베이직 3D까지 활용해 봤습니다. 아까 왜곡을 보정할 때 활용했던 베이직 3D지만 이 베이직 3D의 스위블 기능을 스케일, 포지션 이런 거랑 함께 키프레임 효과를 적용하면 약간 CG처럼 이미지가 움직이는 효과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모습을 촬영한 장면은 뭐 슬라이더나 달리 짐볼 같은 걸 쓴 것이 아니라 삼각대를 그냥 그대로 바닥에서 쭉 끌어가지고 촬영을 했기 때문에 흔들림이 꽤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워프 스테빌라이저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죠. 이 워프 스테빌라이저를 활용해서 흔들림을 보정해줍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능상 제한사항이 많으니까 좀 이런 효과를 먹이기가 느린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상당하게 원활히 작업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 컷들도 스케일 주고 애니메이션 주고 타이밍 맞춰가지고 컷을 조금씩 다듬어 주신 후에 이렇게 컷을 완성하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색 보정도 진행해 볼 텐데요. 촬영된 원본 자체가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지만 그래도 전자제품인 만큼 조금 더 쿨한 느낌이 들게 색 온도를 살짝 차갑게 조절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둡게 찍힌 이미지는 익스포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노출을 올려주고요. 올린 다음에 컨트라스트가 만약 부족하다면 그럴 때만 컨트라스트, 섀도우, 하이라이트 등을 활용해서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조금만 만져도 색보정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크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씩 색보정을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앞에 컷도 보고 뒤에 컷도 보고 쭉 이어서도 보면서 컷들 간의 색감이 매칭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색보정에서 꽤나 어려웠던 컷이 마지막 컷이었습니다. 마지막 컷은 처음에 노트북 화면 부분은 굉장히 밝고 채도가 높은데 또 나중에는 또 너무 어두워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키프레임을 잡아서 노출과 채도를 조절해 주었습니다. 이 마지막 클립도 제가 타임 리매핑을 적용해 놨기 때문에 우선 다른 키프레임을 적용하려면 네스트로 시퀀스를 묶어줘야 됩니다. 그 후에 루미트리 컬러에서 노출과 채도의 키프레임을 준 후 색보정을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마지막에 빈 화면에 HP 로고를 등장시키는데 노트북을 이렇게 딱 들고 갈 때 노트북이 치워지면서 로고가 등장하는 효과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파시티에서 키프레임을 준 후에 펜툴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따가지고 맞춰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몇 개 없고 간단한 직선만 따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노가다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조정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클립들 전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일 위쪽에 깔아주시고요. 좀 더 테크스럽게 쿨한 이미지로 만들려고 색온도를 좀 더 푸르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좀 더 쨍하게 보이려고 컨트라스트도 올려줬어요. 이렇게 전체 조정 레이어 색 보정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이미지들이 조금 과하게 보정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생을 하면서 조정 레이어 때문에 보정이 과하게 적용된 부분이 있거나 하면 클립별로 이제 하나하나 선택해가지고 미세 색 보정을 해주고요. 컷 같은 것도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씩 잘라주면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운드도 넣고 자막도 살짝 넣어서 HP MB16의 제품 홍보 영상을 완성해봤습니다. 네, 이 제품에 탑재되어 있는 12세대 인텔 코어 TN 프로세서 그리고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60 그래픽카드
같은 것들이 탑재가 돼 있어서 그런지 4K의 H265나 뭐 이런 무거운 소스도 의외로 굉장히 원활하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역시 그리고 H265나 H264 같은 코덱을 작업할 때는 인텔이 깡패긴 합니다. 게다가 16대 10의 화면 비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16대 9의 화면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위아래가 살짝 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트북에서 편집을 하실 때는 보통 위쪽에 소스 모니터, 프로그램 모니터 이런 것들을 띄우고 아래쪽에 타임라인을 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 위아래 공간이 좀 더 확보되어서 확실히 쾌적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DCI P3 만족하는 4K OLED 말 안 해도 다들 너무 좋은 액정이란 거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인상 깊었던 부분은 대략 2시간 정도 작업을 했는데 배터리가 100%에서 40몇 % 정도 내려갔거든요. 영상 편집 작업은 꽤나 무거운 작업임에도 배터리가 그래도 이 정도면 꽤나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노트북들의 최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운드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요. 당연히 뭐 정밀한 사운드 작업을 할 때는 헤드폰을 써야겠지만 넷플릭스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기본적인 편집 같은 걸 할 때는 아주 훌륭한 사운드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게 또 그리고 카카오 챗봇 서비스라고 그런 것을 한다고 해요. 외국 브랜드라 가지고 HP가 AS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나 노트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 맞게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서 24시간 일주일 내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전문가 상담이 가능하고 전국 136개의 HP 지정 서비스 센터와 픽업 서비스 등으로 사용자를 배려한다고 합니다. 사실 광고라서 이야기하는 것도 맞긴 하지만 제가 여러 제품들을 사용해 보면서 AS에 대인 적이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가 브랜드에서 자사의 AS에 대해서 이렇게 광고해 달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확실히 서비스 마인드랑 AS망 구축에 대한 자신감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HP의 지원을 받아서 제가 제품 홍보 영상을 한 편 촬영하고 편집까지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OK컷 원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